미국 주식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도 미국 증시에서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시황 판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P 500은 소강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좀 제법 좀 하락한 것도 있으면서 섹터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08% 약보합이었던 반면에요. 다우지수는 초반만 해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초반 정도 가면서 잘하면 오늘 종가 기준 또 최고가가 기대됐었는데요. 좀 상대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또 나스닥만이 오늘 좀 상대적으로 시작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0.5% 정도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최소 법인세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빅테크에 대한 불안 요소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오히려 그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어떤 세금을 기꺼이 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일단은 시장은 오히려 좀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빅테크들이 오늘 웬만한 것들이 오늘 오히려 좀 플러스 나는 것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섹터별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헬스케어 부동산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특히 일단 종목별로 보면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알파벳 구글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를 갖고 있는 모회사가 바로 알파벳인데요. 사상 최고가 이틀 연속 종가 기준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페이스북이 오늘 많이 달렸습니다. 페이스북도 역시 구글과 더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온라인 광고를 시장 독점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도 오늘 2% 이상 올라가면서 바로 사상가로 직행했습니다.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소위 글로벌 법인세, 최소 법인세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제법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기존의 가격이지만 $300의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월가의 시각에서 너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지금 저평가받고 있다는 얘기를 모건 스탠리는 강조하면서 여전히 $300를 재확인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오늘 새로운 일단 개발자 회의를 하면서 다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오늘 소강 상태 재미없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주식시장에선 큰 영향이 없었지만 제프 베조스와 동생이 공식적으로 퇴임한 이후이죠. 퇴임한 이후에 7월 20일 날 블루 오리진에 탑승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고요. 카니발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7월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소위 크루즈를 운항할 수 있는 허가를 이제 제대로 취득했거든요. 오늘 카니발이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MGM 리조트 이런 크루즈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카오의 대부분 호텔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소 법인세에 보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인 시황 판단 먼저 만나봤습니다. 사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오늘 이렇게 잔잔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아두헬름이라고 하는 이 약물이 있죠. 이것이 드디어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인이 드디어 이뤄졌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젠이 오늘 결국은 발표한 이유가 미국 시간을 보면 오후 1시 정도였거든요. 네. 발표하자마자 주가 순식간에 50%가 뛰어올랐는데 결국 종가로 보면 40% 약간 못 미치게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수십 년째, 수년째 이거 계속 얘기가 이슈가 있던 것이 되겠고요. 한 20년 전에는 일단은 완화시키는 정도가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은 완전히 이들의 주장, 오늘 물론 전제 조건이 있고 조금 더 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조건은 달았지만 지금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들이 오늘 아두카두맘이라는 물질이 되겠고요. 제품명은 브랜드명은 아두헬름이라는 것인데요. 일단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전 세계 수십조 시장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복용하는데 주사를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1년 치료하는데 $56,0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상당히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여하튼요.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벌써 코엔 같은 경우에서 바로 매수 의견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225에서 $450로 바로 올려놓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역시 독자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역시 일라이 릴리도 오늘 10.12%가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는 이 밈스탁들이 또 빼놓을 수가 없겠거든요. 주가 움직임부터 한번 쭉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밈스탁 이제 지난주에 다시 한번 벌써 한 2주 정도 됐죠. 지난주는 워낙 올랐는데 오늘 AMC도 오늘 여전히 14%나 이렇게 종가 기준은 물론 등락이 있었지만요. 게임스타도 오늘 12%의 오늘 상승을 기록했고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도 마찬가지 흐름, 주가가 또 제법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피해갈 수 있는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주에 밈 주식이 시장의 어떤 한복판에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배제할 수 없겠고요.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서 아주 왜곡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SEC에서 공식적으로 또 경고의 목소리도 나갔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당히 또 불가피할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 지수, 또 다음 주에 공개될 FOMC 회의록, 이것들이 공개되기 전까지 시장이 어느 정도 관망세를 보이면서 지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들이 방향성을 역시나 찾지 못하고 이런 밈스탁들로 더욱이 향하는 하나의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주시죠. 네, 그 펠라톤이라고 이제 작년에 워낙 히트를 쳤던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애기 한 명이 거기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리콜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손실 뭐 이런 얘기 뉴스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루프 캐피탈에서 매수 의견에 $140를 제시하면서요. 오늘 주가가 6.6% 반등했습니다. 한편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비자를 중립에서 매수로 상회했고요. 목표 주가를 230에서 $260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0.5% 올라갔고요. 세계 3대 미국 기준으로 보면 3대 신용카드 회사죠. 1위가 이제 비자가 되겠고요. 2위가 마스터카드, 3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0.6% 올라가면서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혹시 이제 예티란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잘 기억하죠. 네, 저희 일단 소위 아웃도어에서 캠핑 가시는 분들 보면 이제 우리나라 말은 이제 아이스박스 쿨러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캠핑 업체의 명품 아니었나요? 네, 이제 이런데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월가 워즈라고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의 이제 자매 온라인이라고 할까요? 그 유튜브 방송이 되겠는데요. 월가 워즈에서 저희가 4월 말에 저희가 소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오늘 또 주가가 6.6% 하루에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로 또 바로 직하는 모습이었으니까 이거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내용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별다른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가는 오늘 쭉 잘 올라간 움직임이었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 초부터죠. 6월 지난주 월요일부터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서머 소위 베이케이션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이런 여름 휴가와 관련된 것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지금 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이제 성큼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점점 이런 물품들을 사람들이 많이 구매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오늘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월가워즈 굿모닝 글로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 종목 소개하기도 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각이 됐던 또 다른 이슈 한 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흔히 월가의 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마르코 콜라보노빅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또 한 번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반인 반신이라고 이제 그냥 직역하면 이런 분이죠. 최근 2년 동안은 가장 베스트 스트레티지스트로 이제 월가에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물론 시장과 전혀 지금 이걸 아주 어렵게 시장 안 좋다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S&P 500 기준으로 보면 4,200 수준에서요. 한 달 조금 넘게 지금 쉽게 얘기해서는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떨어질 거라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소위 횡보하고 있는데요. 이분 얘기는 이런 소위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기간 조정이 멀지 않아서 끝나고 다시 급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활동 재개가 본격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분기 이어서 하반기에까지 성장세가 뚜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강세장이 들어서면 항상 이런 전형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 수준 강하게 반등한 이후 일정 수준 숨고르기 이후 재반등하는 추세인데요. 바로 지금이 바로 숨고르기의 막판 구간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재테크하면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요즘은 이제 가상화폐도 있고 수많은 대상이 있는데요. 주식 자산에 대해서 최선의 의견은 여전히 재확인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고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분 얘기는 월가의 전문가들 그리고 일부 이제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 이게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저평가 너무 이거를 좀 안약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에 따라서 이게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가 더 강할지에 대해서 판가름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뭐 전통적인 시각인데요. 기술주나 성장주의 이런 것들보다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역시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아웃퍼폼 할 수 있다는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월가의 반인 반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이제 S&P 500 지수가 한 달간의 횡보 장세를 멈추고 머지않아 다시 반등에 나설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근거들을 대기도 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이슈나 일정들 있으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실적은 그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은 추이라고 있는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강아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 애견이나 이런 것들 하는 온라인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수요일 날에 이제 여러분 이제 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라운 포먼이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잭 데니얼 위스키 하는 그 회사가 알죠. 되겠네요. 네, 그 회사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그밖에 그보다는 이번 주에는 기업 설명회가 더 관심이 있는데 아마 10일 날 IR을 하는 블랙락이 전반적인 시황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전평을 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 쪽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됩니다. 목요일 날요. 전년 동기 대비 4.6%, 지난달에 이제 4.2%였는데요. 일단 전년 동기 대비 4.6으로 지난번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고요. 같은 날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챙겨보셔야 될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4월 CPI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오는 10일에 이제 5월달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FOMC 회의 결과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을 관망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 마감한 미국장 흐름 오늘도 이항용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 판단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